일본의 제2의 수출 규제를 노리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감행하고 이를 풀기는커녕 또다시 새로운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보법안에 반도체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일본 정부 이런 조치는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를 통해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내용만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 국내에서는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특허 비공개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기구인 정무조사의 산하 신국제질서 창조전략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에 직접 거론했습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의 농축 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가 된 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제언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2004년이면 무려 17년 전인데 그 당시 상황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자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일본의 숨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본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얼마 전 일본 총리 선거에서 아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한국이 독도에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극우 반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법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질 확보, 첨단 기술의 육성 보전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기시다 정권에서 사나이를 내세워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한국을 겨냥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9년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자국의 기업과 산업 전반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어이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만약 이런 정책을 쓴다면 지난 수출 규제 때보다 더 큰 참사가 일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특허 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 특허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특허 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국이 앞으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이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전략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자 그러게 왜 일본과 관계를 더 악화시켰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지금 일본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또다시 큰 오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핵 기술 부분 등 첨단 기술 개발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결코 아쉬운 소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허에서 초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글로벌 특허 정보 업체 렉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733건이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위인 TSMC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업계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 확보한 특허 상당수가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 특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특허는 LTE,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MP3 등처럼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 특허는 3,344건으로 2016년 519건에 6.4배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2,793건으로 2위였고 핀란드가 2,579건, 일본이 1,939건, 프랑스 1,283건 순이었습니다. 박호영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선언 표준 특허 순위 상승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라며 향후 기술무역 수지 개선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조사된 2020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트로 출원에서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여 2011년 처음 만 건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채 특허 출원 증가율은 전년 대비 5.2%로 상위 10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년 대비 4.1%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점점 첨단 기술 개발에서 빠른 속도를 보이며 특허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 국가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자국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방침을 내세우며 과거 한국이 자국의 핵기술 특허를 썼다는 주장에 지금 이번에 또다시 수출 규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역대급이라 불리는 국제핵융합 실험로에서 한국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를 이용해 핵융합 발전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증기기관의 힘으로 독일이 가스엔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기에 이 핵융합을 성공해내는 국가는 미래를 제패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를 독재 개발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IAEA의 지원 아래 미국, EU, 일본, 러시아가 공동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에게 가입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 핵융합 발전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구리코일을 사용하여 토카막을 개발해냈습니다. 핵융합은 1억대 온도에서 플라즈마를 용기에 밀폐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를 담아두는 토카막이라는 용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1억대에 달하는 고열에 구리로 구성된 토카막 자체가 달궈져 이를 식히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핵융합 개발에 나선 가입국들은 인류가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미국은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 이들에게 팽당했던 한국이 전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과열되지 않는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토카막 장치 개발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구리를 써서 상용화에 실패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의 초전도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과 1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핵융합을 개발하던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초청이란 이름으로 모셔가며 자연스럽게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핵융합 연구진은 케이스타가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2025년까지 300조 연속 운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은 그들이 해내지 못한 기술을 개발해낸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그 엄청난 속도는 일본이 이번에 특허를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 방송에서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시키고 지금처럼 발전시켰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줬습니다. 일제가 조선인 기술자를 양성했다고 하지만 기술을 배운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조선인은 공업학교를 나와도 일본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남긴 자산의 약 70%가 북한에 잔존하고 6.25 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자산까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한국 국민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켰는데 일본이 영향을 준 것은 직장 내 갑질 문제, 임금 남녀 차이, 친기업 성향의 정부 등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 때문에 오히려 역사가 굴절되고 퇴보됨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발전을 도왔다고 했지만 일제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발전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번에도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견제하고 발목을 잡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처럼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